자, 연결을 위한 그 설정을 보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비의 속성, 요렇게 해서 이제 그 PC 쪽에서 그 네트워크 장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히 이 이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맞는 어떤 이더넷 장치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댑터 속성에 가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이 TCP/IP다. 버전 4, IP 버전 4를 얘기하는 거죠. TCP.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은 프로토콜 버전 4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시드 어드레스를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드레스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동적 어드레스 같으면 동적으로 보내주는 그 어드레스를 받아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정해진 주소를 쓸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를 이제 이렇게 다음 IP 주소를 해가지고 IP 주소하고 넷매스크, 서브넷 매스크가 이제 넷매스크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이 번호를 이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NS도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고급 TCP/IP 설정에 가보면 주소가 그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주소를 입력하는 거에 의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 타겟에 대한 그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창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실제 실험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히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SD 포매터라는 것들을 이제 앞쪽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SD 카드가 있습니다. SD 카드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 꼽는 포트가 있는 컴퓨터도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없을 때는 그 USB에다가 USB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SD 카드를 꼽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장비들은 많이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꼽아서 그 컴퓨터에다 이제 USB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USB 스틱처럼 보입니다. USB 메모리 있죠? USB 메모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꼽으면 그 드라이브 번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SD카드 포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시키면 그 SD카드를 USB 메모리로 인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번호가 있죠. ABCD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 SD카드 포매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맷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여기다 이제 어떤 그 우리 SD 카드에다가 어떤 이제 운영체제 올리기 전에 이게 먼저 해주는 작업으로 포맷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SD 카드가 이제 포맷 돼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패키지들을, 이게 SD 카드입니다. SD 카드인데 여기다가 기존의 이제 패키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소다 운영체제를 이제 다운로드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입히려고 하는데, 이미지는 이제 운영체제 이미지다, 프로그램 이미지다, 이런 이미지란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미지란 무엇이냐, 요 SD카드의 저장 장치에 어떤 프로그래밍된 수행 세트에 비트 시퀀스, 비트열을 가지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 그거를 여기다 이제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데, 소다 OS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상에 이제 GitHub를 통해서 요 링크를 입력하시면, HTTPS 해가지고 요걸 입력하시면 그 버전, 이제 아마 업버전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작성 당시에는 1.0.7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류도 뜨고 이제 그렇게 되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시큐어에 한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SD 카드에다가 이 소다 OS의 이미지를 입히면 됩니다. 포매팅이 돼 있죠 이미. 거기다가 SD 카드에다가 소다 OS를 입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받은 그 뭐 7집으로 돼 있나 봅니다. 그 소다라는 게 이제 압축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뭐 반디 칩을 가지고 해제를 하면 소다 img.img라는 그런 그 이미지 형태의 이진수로 된 이진수의 열로 된 그 어떤 그 운영체제 이미지들을 이제 실제로 로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이렇게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SD 카드가 있었고요. 포매터로 포맷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다 OS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었더니 img 파일이 나왔죠. 이렇게 img 파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 있죠. 라즈베리파이에서도 이걸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은 압축 해제한 소다 OS의 img 파일, 로 이미지가 되겠죠. 압축을 해제한.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그 USB 메모리에 할당된 드라이브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SD 포매터로 이 포맷을 했는데 이 SD 카드를 그냥 쓴 게 아니라 USB 소켓에다가 꽂아가지고 이제 USB 메모리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상태 그대로 win32 디스크 이미지를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소다 이미지를 디스크를 이렇게 라이트를 이제 하면 실제로 이제 SD 카드가 그 부팅을 위해서 라즈베리파이의 부트 스트래핑 부팅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다 OS가 이제 준비가 됐죠. 그래서 SD 카드에 포맷도 했고 거기에 이제 소다가 들어가 있죠. 이제 패키지인데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즈베리파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SD 카드를 꽂습니다. 그 소켓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럼 이제 그걸 꽂습니다. USB 메모리라는 건 좀 잘못 표시가 되죠. 타깃에 이제 타겟에 SD 카드를 이제 꼽습니다. 그 소다 운영체제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전원 LED의 빨간색 켜지겠죠. 그 LED는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는 그 빨간색 LED는 전원이 켜졌다는 걸 이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에서 10초 지연 후 기다렸다가 1차 부팅이 시작됩니다. 근데 1차 부트 스트래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트 스트래핑의 준말입니다. 이때 그 녹색 LED가 깜빡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녹색 LED가 깜빡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부팅을 시작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5초 후에 그 파일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동 리셋이 됩니다. 만약 15초 이후에도 상태 LED가 매우 짧게 지속적으로 깜빡이게 되면 수동 리셋을 시켜주면 됩니다. 수동 리셋은 뭐냐면 그 라즈베리파이에 그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으로 눌러달라는 뜻입니다. 이 수동 리셋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2차 부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더넷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부팅 시간이 더 걸리게 계속해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팅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더넷을 연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IP 할당 서비스, 호스트 알림 서비스에서 이제 그 지연을 하게 되는, 부팅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이제 지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쉘 환경이 시작이 되고 데스크탑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들은 제가 이제 이 PPT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암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해보면 결국은 이제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기다려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겟을 개발하는데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그 지원 소프트웨어죠. 지원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 종류를 보면 Real VNC라는 게 있습니다. Real VNC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Real VNC는 Virtual Network 클라이언트인가 컴퓨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있죠.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그 실제로 컴퓨팅 장치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VN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렇게 호스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는데 하나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화면이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는 모니터가 없는데 그 모니터의 출력을 VNC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VNC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VNC 클라이언트를 이게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쪽에다 설치합니다. 그럼 이게 VNC 그 클라이언트입니다. VNC 클라이언트. 이걸 이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는 VNC 서버가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는 VNC 서버가 깔려 있습니다. 서버가 깔려 있는데 이제 미리 깔려 있다는 얘기죠. 아까 편리하게 이제 미리 장착해 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는 디스플레이를 보냅니다. 이게 세 개의 라인이죠. 그래서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보내고 또 하나는 마우스를 보냅니다. 마우스 신호. 또 하나는 키보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실제로 이쪽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VNC 클라이언트에서 화면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꼭 모니터를 설치한 것처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정보 세 가지 보내준다 그랬죠. 디스플레이 정보를 보내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스트에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있는데 이 마우스하고 키보드의 입력을 VN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이 세 개의 채널의 통신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호스트 쪽에서는 VNC 클라이언트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는 VNC 서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연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에 키보드도 연결하지 않고 마우스도 연결하지 않고 디스플레이도 없이 호스트 쪽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의 한 윈도우를 통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의 출력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를 여기서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의 키보드와 마우스와 키보드 정보를 라즈베리 파이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즈베리 파이에 HDMI 케이블로 해서 디스플레이도 달아야 되고 키보드랑 마우스도 달아야지 컴퓨터처럼 쓸 텐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세 가지를 호스트에 있는 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VNC입니다. VNC. 그래서 호스트 쪽에는 VNC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라즈베리 파이에는 VNC 서버를 설치하면 되는데 VNC 서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VNC를 패키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C X 서버, 윈도우용 X 서버입니다. X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근데 그거를
윈도우용 X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원래 X 윈도우라는 게 없습니다. 리눅스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 라즈비안이 하나의 리눅스 컴퓨터입니다.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X 서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윈도우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게 VCX 서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푸티가 있습니다. 푸티. 이 푸티는 TTY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TTY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 리눅스 라즈베리 파이에는 TTY라는 게 있습니다. get TTY라는 게 있습니다. 데몬인데요. get TTY라는 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개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 쪽에 떠 있는 데몬입니다. 프로그램.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 계속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연결해주는 윈도우 쪽 프로그램이 푸티입니다. TTY를 풋하는 거죠. 이쪽은 TTY를 get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를 이루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페어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푸티 쪽에는 그 프롬프트를 받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윈도우 쪽에. 그래서 이 푸티가 이 라즈베리 파이의 get와 연결되게 됩니다. 1대1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행되는 게 secure shell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secure shell 클라이언트가 원격 터미널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가장 간편하게는 이 푸티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 푸티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푸티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2 코딩이라는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이제 코딩용 무료 폰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글씨 이쁘게 하려고 사용하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폰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무료 폰트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폰트 같은 것들은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작용될 때는 사실 이제 제거하고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옵션을 맞춰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VNC 쪽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헐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빠른 수행을 위해서 이제 푸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2개 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